명절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명절로 설과 추석이 있습니다. 오늘의 잡다한 이야기는 설과 추석 중 최고의 명절은 누구인지 따져보려 합니다. 정통성부터 우월한 추석부터 보시죠.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라고도 불리는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추석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어요. 삼배나 모시 같은 직무를 만드는 것을 길쌈이라고 했는데 신라 제3대 유리왕 시기의 기록으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일 철야하며 길쌈 배틀을 하고 난 후에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했다고 하네요. 이때 노래와 춤을 추면서 놀았는데 이를 가배라고 했고 시간이 흘러 가운데를 뜻하는 가위로 바뀌었다고 해요. 즉 추석은 최소 신라시대부터 열린 잔치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참고로 한가위의 한은 크다라는 의미로 큰 가운데라는 이름이니까 공휴일계의 센터로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친척들이 모두 모여 조상님과 풍년에 감사를 하는 날로 바뀌어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추석은 지역별, 나라별 의미하는 문화나 정해진 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설날은 새해 첫날을 의미하고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명절이에요. 설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서기 488년 신라 비처왕 시절 설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름의 유래는 낯설다의 설다, 시작되는 날이라는 설날, 한국의 나이를 의미하는 살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담으로 설 전날을 까치설이라고 하는데 진짜 까치랑은 관계없고 작은 설을 의미하는 아치설, 아찬설이 변한 말이라고 해요. 설이 서기 488년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추석의 기록은 서기 32년이에요. 거기다 삼국유사는 사기보다 설화가 많이 들어간 기록이에요. 결국 추석이 더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1949년에 처음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이때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지만 국민축제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1986년에 추석 다음 날까지 휴일이 늘어나게 됐어요. 이어 1989년에 국민의 이동시 편의와 여가의 질을 위해 추석 전날도 휴일로 지정해서 현재의 추석 연휴가 된 거죠. 추석은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친척들이 고향에 모이기도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연휴 기간 동안 3,300만 명이 이동하기도 하는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날이죠. 덕분에 추석의 기차표 티켓팅 경쟁이나 교통체증 같은 현상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추석이 지금의 연휴로 자리 잡기까지 다사다난했는데 설날 역시 만만치는 않아요. 현재 구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음력 1월 1일 설이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광복 이후 신정,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바꾸기 위해 1월 3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정부에서 권장하였으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1985년부터 88년까지 음력 1월 1일도 공휴일로 지정했어요. 이후 1989년 고유의 설날을 부활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지금의 익숙한 명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양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 쉬고 음력 1일도 쉬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와서 양력 하루를 쉬고 음력을 3일 쉬는 조산모사로 바뀐 거죠. 참고로 북한의 경우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하고 음력은 1967년부터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음식도 살펴볼게요. 추석은 풍년을 감사하는 날인 만큼 음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는 송편이 있죠.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서 알맞은 크기로 떼어 반달이나 조개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이에요. 거기에 소를 뭘 넣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중적인 송편의 갈래로는 깨송편, 꿀송편, 콩송편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콩송편 먹는 사람이랑은 겸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이나 추석이나 차례상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크게 떡국과 송편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떡국은 음식이지만 송편은 간식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량만 만들어도 돼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거기다 떡국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먹죠. 추석은 뭘 먹어도 나이를 먹지는 않아요. 살만 찔 뿐이지 나이를 먹는 것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혹시 붉은 여왕 가설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다 같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치예요? 자세한 건 나무 위키 찾아보세요. 아무튼 나이는 같이 누구나 똑같이 먹는 거예요. 싫은데요? 나 떡국 안 먹은데. 자, 다시 돌아와서 새해 첫날에는 떡국을 먹죠. 떡국은 지역에 따라 국물이 조금씩 다른데 쇠고기 사골 육수가 가장 대중적이며 닭 육수, 멸치 육수, 북어 육수, 해안 지방에서는 굴, 매생이, 미역떡국도 있다고 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다양한 떡국이 존재하지만 빨갛고 매운맛이 나는 경우가 없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해요. 떡국은 본래 가래떡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국수처럼 오래 살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로 국수를 먹기도 한다네요. 우리나라는 가래떡을 잘라서 짧게 먹는데 시끄러워요. 또 엽전처럼 동그란 떡을 먹고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즉 떡국은 올 한 해 건강과 재물을 기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송편은 맛만 좋지 별 의미도 없는가 봐요. 그런 건 모르겠고 음식이 맛만 좋으면 됐지. 명절하면 풍습도 빠질 수가 없겠죠.
추석에는 한복을 입기도 하고 윷놀이, 씨름, 제기차기 같은 놀이를 즐기고 송편을 먹고 음식을 차려 추수를 감사하는데 옛날부터 이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죠. 설 같아라 라는 말은 없잖아요. 추석은 모두가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그런 놀이 문화는 설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설에는 추석과 차별화된 다양한 풍습이 있는데 차례, 세배, 목조리 걸기 등이 있어요. 그중 설날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배죠. 추석이 친지를 오랜만에 본 기념으로 용돈을 받는다면 설은 공식적인 전통, 공인된 문화라는 거죠. 세배는 본래 차례를 지낸 이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드리던 거예요. 예전에는 세배를 하면 떡과 과일 같은 간식을 주는 게 전통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돈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세뱃돈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한 100만 원 이내면은 증여세도 없고 당연히 김영란법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명절은 설인가요, 추석인가요? 명절하면 쉬는 날이 얼마나 긴가가 또 중요하죠. 연휴로서의 추석은 한국에서 유일한 겹연휴에 위치해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이 있기 때문인데 곧 다가올 2025년만 해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쭉 연휴 기간이에요. 학생은 아무래도 설이 방학 기간이다 보니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지만 추석은 학기 중이기 때문에 그럴 걱정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연휴로서의 설은 추석과는 달리 해당 월에 겹치는 연휴가 별로 없어요. 3일절이 가끔 연휴를 늘려줄 뿐이죠. 그 전은 1월 1일 신정이고요. 하지만 사막의 오아시스가 같이 있는 이유는 힘든 여정에 한 줄기 빛이기 때문이에요. 4월은 공휴일이 없고 5월이나 돼야 해요. 만약 설이 없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또 설의 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추석은 애매하게 기말고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에요. 놀더라도 눈치를 보고 놀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 설날은 학기가 끝나는 시즌으로서 거칠 게 없는 시간이죠. 직장인에게는 일을 쉴 수 있으니 설이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날이 어른들에게 최고의 명절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은 세뱃돈이에요. 설날엔 조카가 있다면 세뱃돈이 나가서 추가적인 지출이 커지게 되죠. 아니죠. 학생들에게는 용돈 벌이의 기회를, 동시에 어른들에게는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죠. 직장인들에게 지출이 커져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지 않겠냐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가족과 친인척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소인배가 아니잖아요. 저는 조카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 설에 얼마나 주셨어요? 저는 조카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떠세요? 또 계절적인 특성도 비교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석은 가을, 설은 보통 겨울이에요. 그러면 춥지 않은 추석이 더 낫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벌초를 하는 당사자라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설에는 간단한 정리만으로 충분하지만 추석은 장비를 동원해서 벌초를 해야만 해요. 어디 지금 조상님의 묘를 정리하러 가는데 날씨를 따지죠? 이왕이면은 헌선할 때 정성 들여서 조상님을 보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날은 떡국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추석은 그래도 아직 연말이 남아있으니까 올해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가 있겠죠. 취업 결과도 한가위 같기를 바랍니다. 심리적 여유요? 앞서 설명했듯이 설은 한 해의 시작이에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안녕을 기원하는 날인 거예요. 주식은 사고 난 뒤가 아니라 사기 전에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설은 가장 기대감이 조성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설날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복한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다 쉬는 날인 건 아니에요. 상을 차리는 주부님들 다들 집에 가는 와중에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분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 그걸 들어주는 자식들까지 모두 고생하는 날인 거죠. 다들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잠깐, 벌써 마무리를 지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은 설날이라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추석이죠.